네, 앞서 두 패널분들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다 이런 대답들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정상회담인데 이게 설마 결렬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 박사님, 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조짐들이 보였나요?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불안한 조짐들은 좀 있었죠. 뭐가 있냐면 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2월 6일에서 8일 이제 방북을 해서 처음 이제 실무 협상을 하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촘촘하게 실무 협상이 좀 진행될 거란 예상과 달리 굉장히 공백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노이에서 만나서 마무리를 했는데 하노이에서도 굉장히 뭔가 촘촘하게 진행된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느슨한 진행처럼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뭔가 인식차를 좁히기에는 시간적으로 실무 협상의 기간들이 너무 짧다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외교 당국자 얘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블랭크들은 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핵화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상응해서 제재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제재 해제 시점을 어느 정도부터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굉장히 미세하게 얘기돼야 될 부분들이 거의 블랭크 상태에서 나머지만 합의문 형태가 초안이 잡히는 방식으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그 만찬 이후에 그 다음날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좁혀갈 수 있는 정도의 블랭크였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 그게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도 조급함이 있었을 거고 그 조급함만큼 뭔가 블랭크를 채우기에는 상당히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시간이 너무 없었다. 이게 아마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또 신범철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뭐 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그 징후가 나타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걸 회담 당일 아침까지 얘기하는 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전부터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그거는 뭐 기본적인 협상 전략 차원에서 보다 북한에게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회담 당일장에서는 오늘 무언가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올바른 결정이 중요하다,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언가 미국에 올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겠죠. 그중에 한 옵션은 만약에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회담장을 나올 수도 있다, 사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옵션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과 계속 설득 작업을 했겠지만 결국 북한이 영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억셉트를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 회담장을 나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상회담과 함께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는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회담 결렬에 영향을 미쳤겠죠. 예,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인 청문회였어요. 마이클 코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거죠. 해결사라고도 이렇게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를 바로 그날 이렇게 CNN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미국 전역에 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마음은 베트남에 와 있지만, 몸은 베트남에 와 있지만 마음은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협상에서 무언가를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한 협상으로 되면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적어졌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양보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뭐 협상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양측 가운데 어느 쪽에 좀 득을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모두가 실패한 협상이지만 그 충격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적어도 자신의 지지층, 공화당 보수층이잖아요. 잘못된 합의를 하느니 합의를 하지 않고 온 것을 잘했다고 평가할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신년사에서도 강조를 했고 북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달리 정상회담 출발 때부터 이미 북한 전역에 그것이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국내 정치적 충격은 김정은 위원장이 더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홍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북한 쪽이 훨씬 더 그 많은 소란을 받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술한 합의를 하고 오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리고 또 굉장히 국내적으로 우려도 많고 정치적인 사면초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허술한 합의문을 가져왔을 때 갖는 그 공격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컸을 거로 보는데 이것을 상당 부분 이제 일단 안 한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60시간을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달려오는 과정에 북한 내부로도 굉장히 보도가 됐고 상당히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일단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일종의 뭔가 내부적인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설명하기 위한 뭔가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치명적인 리더십이랄까요? 또 전체적인 이 비핵화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통치의 일종의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장 4.27이라든가 6.12 같은 이제 작년에 했던 주요 모멘텀들이 이제 1주년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뭔가 결과가 손에 잡히듯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뭔가 합의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뭔가 담론을 구사하는 데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많이 손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은 이번 실패에 관련해서 북한에서 책임론, 문책 이런 것들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당장 그렇게 이제 책임론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자체가 어떤 협상 자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 협상 시간 자체가 적었고 그리고 또 워낙 이제 지도부가 직접적으로 이 국무위원회에 있는 그러니까 상무조죠. 이 김혁철이 있는 그 상무조가 이 비건팀을 상대로 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졌던 어떤 협상이고 그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과 첩보 체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이라서 어떤 실무협상팀의 자체의 문제로만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견책성 어떤 이런 책임을 묻는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홍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시작이 이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비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이제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비건 대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제가 12개도 더 넘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각자 가진 카드들을 다 지금 꺼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빅딜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빅딜 협상의 문제점 어떻게 이번 결과론적이지만 이번에 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이런 빅딜 협상의 문제점이 노출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탑다운 방식, 네. 정상 간의 방식과 또는 빅딜 방식, 그러니까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무런 합의도 얻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듯이 협상을 했다면은 영변 핵시설의 동결에 대해서 종전선언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만나서 사실은 이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를 하면서 이제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일단 정상 간에 만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의 협상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약간 높여잡고 네. 그 협상을 했는데 양측이 그 협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부터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실패한 정상회담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예정대로 오늘까지 지금 베트남 방문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홍 박사님, 이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행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정돼 있는 어떤 정상 외교 일정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충격을 조금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소화시켜서 이제 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회담 이후에 다음 대화를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이 부분들 일정을 수정한다든가 공격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나온 반응도 이번 회담 결렬 자체를 갖다가 크게 부각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를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오히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이 향후에 이 회담 결렬 자체를 문제 삼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담론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 일정 자체도 그런 일환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북한 매체들도 보면은 보도를 상당히 좀 자제해서 내보내는 게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회담이 실패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뭐 이게 북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이고 또 한편에서는 베트남과의 이제 전통적인 우방 관계로서의 그 우호 관계를 확인하는 외교일정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크게 선전하고 이제 갔는데 뭐 전혀 성과가 없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보도를 또 해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그 지도자가 갖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존엄에 관련된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2차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좀 난감한 상황이 됐을 것 같습니다. 회담 결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혹은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될까요? 뭐 본격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북한이나 약간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뭐 미측 표현에 의하면은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당분간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가 우리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또 북한의 입장도 반영하되 비핵화도 촉진시키고 상응 조치도 촉진시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해야 된다.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도 포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 그 이야기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 절차의 상응 조치로서 촘촘히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이렇게 약속받으면은 결국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화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다시 제대로 재개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시장. 예, 저는 좀 발빠르게 좀 한국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제 결렬이 될 가능성도 아마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근데 그 결렬 예상 과정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도 같이 세트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 이제 대통령과 통화한 부분도 역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한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양측이 물론 지금은 이제 약간 해명성 발언들을 좀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혹시나 좀 공격적인 발언으로 이게 혹시 더 경직되게 만드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막기 위한 양측과 빠른 그 접촉, 루트를 풀가동해가지고 접촉을 해서 양쪽이 더 이상 이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지 않는 그런 발언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고 가급적이면은 저는 특사나 이런 거보다는 뭐 답방 얘기도 나오고 했었지만 대통령께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한미 간의 고위급 수준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바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비초로 해서 북한을 설득할 만한 논거들을 상당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정상회담 정도 수준에서 상당 부분 좀 무게 있게 빨리 이 국면을 좀 봉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미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양측 모두 대화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신 박사님 표현에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 박사님 앞으로 회담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지난해처럼 이게 잘 봉합이 될까요? 예, 뭐 하반기 정도에서는 대화가 재개될 것 같아요. 뭐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하기를 뭐 서로 간에 협상 전략이라든가 협상팀을 다시 꾸리는 일들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인데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대화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반기 말씀을 하셨는데 홍 박사님께서는 언제쯤 재개가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재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 더 앞당겨서 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다시 재화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여러 변수들을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그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그 시점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마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것은 영변 이외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라든가 이런 핵물질 전반 시설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를 한 것이고 또 북한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상응 조치로 교환된다는 구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를 좁히기 위한 인식차를 좁히기 위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재 역할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상당히 이 인식차를 줄이는 데는 이 중재 역할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상반기에 이루어지리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한 분은 하반기, 한 분은 상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급적 빨리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0년 가까이 적대 관계였던 두 나라가 잘 지내보자며 화해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일 겁니다. 입장차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를 찾고 간극을 좁혀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남북의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